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 내년부터 매달 30만 원 넘는 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노후 재산과 연금 문제를 상담해온 생활복지 상담가 김정희입니다. 요즘 정말 답답한 분들 많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월세 사는데 왜 연금이 끊겼냐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 하나, 명예 하나, 과거에 했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그냥 나이만 보고 주지 않습니다. 61년생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야기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 혹시 본인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상담 왔던 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인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셨는데 자녀 전세 보증금 잠깐 맡아줬다가 연금이 끊겼습니다.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일주일 맡아줬을 뿐인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70세 김복수님이셨습니다. 아드님이 전세 계약하면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잠깐만 통장에 받아달라고요. 김복수님은 착한 분이셨습니다. 자식 일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본인 통장으로 보증금을 받았다가 바로 다음 날 아들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딱 하루만 맡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뒤에 터졌습니다. 기초연금 정기조사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재산조사 결과를 보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나왔어요. 김복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은 월세 사는 집에 예금도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그 하루 동안 통장에 찍혔던 1억 2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힌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통장 기록에 찍힌 순간 그건 본인 재산이라는 게 나라 기준이었습니다. 그분은 항변했습니다. 하루만 맡았고 바로 보냈다고요. 증거도 다 있다고요. 하지만 복지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조사 기준일에 통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김복수님은 그때부터 1년 넘게 연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매달 32만 원씩 1년이면 거의 4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본 셈입니다. 상담실에 오셔서 제 손잡고 우시더군요. 이런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그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순간 그 돈은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친구 돈 맡아준 것도, 손주 용돈 모아준 것도, 교회 헌금 모아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들어온 순간 재산이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서는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가 핵심입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유든 통장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자식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선의가 연금을 끊습니다. 하루만 맡아줘도 1년 넘게 끊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 돈 맡아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초연금을 갉아먹는 일상 속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2 가만히 있는 돈이 문제다. 통장 빌려주는 것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본인이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통장에 있는 돈, 이게 문제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공제가 되는데 가만히 있는 돈은 매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명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젊을 때 공장 다니시면서 돈 모으셨고 퇴직하고 나서도 근검절약하셨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집은 없었고 월세 살았지만 그래도 노후 대비는 해두신 셈이었죠.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습니다.
이명수님은 이해가 안 되셨어요. 집도 없고 월세 사는데 왜 안 되냐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예금 2억 원이 문제라고요. 이분은 반박했습니다. 이건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그냥 모아둔 거라고요. 생활비로 쓰려고 저축한 건데 왜 소득이냐고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통장에 있으면 재산이고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는 소득이라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예금 2억 원에 대해 연 4% 이자를 가정하고 매달 소득을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즘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계산하니 월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명수님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연금을 막는 벽이 된 겁니다. 그분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통장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당장 쓸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자녀 명의로 일부를 옮기고 일부는 즉시연금 보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조정하고 나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통장 하나에 목돈 몰아두면 불리합니다. 생활비와 묶인 돈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당장 쓸 돈, 병원비로 쓸 돈, 장례비로 남길 돈, 이렇게 용도를 나눠야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은 몇 개로 나뉘어 있나요? 혹시 지금도 한 통장에 다 모아두고 계신가요? 챕터 3 배우자 때문에 탈락한다.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연금 못 받는 분들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배우자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본인이 텅 비어 있어도 배우자 통장 하나로 탈락합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복래님은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통장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남편분 통장에 있는 비상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분은 72세 김종대님이셨는데 그분도 월세 사셨습니다. 다만 젊을 때부터 비상금을 조금씩 모으셨어요. 아내 몰래 통장 하나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넣어두신 겁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였어요. 나중에 아프거나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할 때 부부 재산을 다 합산하잖아요. 김복래님은 0원이지만 남편분이 5천만 원이니까 부부 합쳐서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이자 소득까지 더해지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김복래님은 억울했습니다. 본인은 평생 아무것도 모은 게 없는데 남편 돈 때문에 못 받는다니요.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인은 전업주부로 재산이 없는데 남편 명의 재산 때문에 둘 다 못 받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데 부인 명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게 기초연금 기준입니다. 김복래님 부부는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분 통장을 정리하셨습니다. 일부는 자녀 명의로 증여하고 일부는 보험으로 전환했어요. 그렇게 부부 합산 재산을 기준 이하로 낮춘 다음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방법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청 전에 반드시 배우자 재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만 보면 안 됩니다. 남편 통장, 부인 통장 다 합쳐서 계산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혹시 배우자분 재산은 확인해 보셨나요? 챕터 4차 한 대가 연금을 막는다. 이번엔 차 이야기입니다. 차 한 대 때문에 연금 못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고 시세 4천만 원 넘는 차는 월급 통장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69세 정만수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만수님은 젊을 때 택시 기사셨습니다.
평생 운전하며 사셨으니 차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죠. 은퇴하고 나서 좋은 차 한 대 장만하셨습니다. 중고였지만 상태 좋은 수입차였어요. 시세로 5천만 원 정도 하는 차였습니다. 정만수님은 그 차로 가끔 드라이브 다니시는 게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집도 없고 예금도 별로 없는데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차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만수님은 이해가 안 되셨어요. 차는 그냥 타고 다니는 건데 왜 재산이냐고요. 담당자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고 거기서 나오는 가상소득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도 복잡했습니다. 차량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월 4%를 곱해서 월 소득으로 잡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차로 돈 한 푼 안 버는데 말이죠. 그렇게 계산하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정만수님은 황당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민 끝에 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애착은 있었지만 매달 32만 원 받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차를 팔고 작은 경차로 바꾸셨습니다. 경차는 가격이 낮아서 재산에 안 잡히거든요. 그렇게 차를 바꾸고 나서 다시 신청했더니 이번엔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차가 꼭 필요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택시도 편하고 대중교통도 좋잖아요. 차 유지비, 보험료, 세금까지 생각하면 차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 필요 없다면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차량 시세는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지금 타는 차가 4천만 원 넘지 않으신가요? 챕터 5 급하게 깬 보험이 독이 된다. 보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급해서 깬 보험, 나라에서는 소득입니다. 75세 윤정수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기초연금 잘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금이 정지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험 해약금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수님은 30년 넘게 보험을 유지하셨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보험료 내시면서 노후 대비하신 거였죠. 해약 환급금이 3천만 원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이 필요하게 됐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본인 보험을 해약하기로 하셨습니다. 보험 해약하고 환급금 3천만 원 받으셨어요. 그 돈으로 수술 받고 재활 치료 받으셨습니다. 돈은 금방 다 썼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쓰고 나니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3개월 뒤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기초연금이 정지됐다는 겁니다. 윤정수님은 항변했습니다. 그 돈은 다 병원비로 썼다고요. 지금은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하지만 복지 담당자는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카드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윤정수님이 영수증을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쓴 것도 많았고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6개월 넘게 연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이미 쓴 돈인데 증거가 없으니 있는 돈으로 간주된 겁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나서서 병원 기록이며 뭐며 다 떼서 제출했더니 그제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못 받은 연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큰돈 움직일 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 해약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급하게 해약하면 연금 끊길 수 있습니다. 영수증도 꼭 챙기시고요. 보험 해약 생각 중이신가요? 그럼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부터 하세요. 챕터 6 과거가 현재를 잡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억울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쓴 돈이라도 증거 없으면 있는 돈입니다. 71세 김미숙님 사례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5년 전에 집을 파셨어요. 집값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자녀 결혼 도와주고 하니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월세 살고 있고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5년 전에 판 집 1억 5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김미숙님은 황당했습니다. 그 돈은 5년 전에 다 썼다고요.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요. 하지만 담당자는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김미숙님은 난감했습니다. 5년 전 일인데 영수증이 어디 있겠어요. 빚 갚은 건 통장 기록으로 증명했지만 자녀 결혼 도와준 건 증명이 안 됐습니다. 현금으로 준 것도 있고 물품으로 도와준 것도 있었거든요. 생활비로 쓴 것도 많았는데 일일이 기록해둔 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증빙 부족으로 탈락했습니다. 이미 다 쓴 돈인데 증거가 없으니 아직도 갖고 있는 걸로 간주된 겁니다. 김미숙님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거 5년 기록을 다 뒤져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영수증과 통장 기록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큰돈 움직일 때는 무조건 기록 남기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시고 통장으로 하세요. 5년 뒤에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준비가 필요한지 보이시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7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지금까지 연금을 날려버리는 함정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 재산은 하나로 보지 말고 용도를 나누세요. 통장 하나에 몰아두면 재산으로 다 잡힙니다. 생활비 통장, 병원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용도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쓸 돈만 재산으로 계산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 쓸 돈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자녀 명의로 증여하거나 즉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정리하세요. 예전에 장사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업자 폐업 신고 안 하신 분들 계십니다. 장사 안 하면 바로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있으면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실제로는 1원도 안 벌어도 말이죠.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셋째, 자식 통장 관리는 손 떼세요. 자녀 통장 도장 들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녀 월급 관리해 주시고 자녀 적금 들어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도장 들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봐서 내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제 다 컸잖아요. 본인 통장은 본인이 관리하게 하세요. 넷째, 무료로 사는 집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 계시죠? 월세도 안 내고 공짜로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도 보증금이 있는 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상황 말씀하시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보세요. 다섯째, 포기하지 말고 신청부터 하세요.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세요.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바뀌고 소득 계산 방식도 바뀝니다. 주민센터 가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서류 준비하기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다 챙겨줍니다. 이 5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통장 정리하고 사업자 확인하고 자녀 통장 돌려주고 거주 형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가난해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됩니다. 통장 하나, 명예 하나, 기록 하나가 10년 노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 보셨죠? 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통장 빌려줬다가 연금 끊긴 분, 예금 때문에 탈락한 분, 배우자 재산 때문에 못 받은 분, 차 한 대 때문에 안 된 분, 보험 해약으로 정지된 분, 과거 기록 때문에 떨어진 분, 이 모든 게 현실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 통장, 내 명예, 내 과거 기록 한번 점검하세요. 통장 몇 개인지, 큰돈 어디 있는지, 명예 뭐가 살아있는지, 5년 전 큰돈 어디 썼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1시간만 투자하세요. 그 1시간이 10년 노후를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못 받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할 다른 국가지원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안 돼도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 줄 남겨주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노후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